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의 리얼 찐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려내도 너무 우려내서 이거는 좀 심했지. 맥세프가 없어서 안 붙어요. 하지만 의외로 아이폰 SE 3세대가 아이폰 13 프로보다도 더 나은 점. 그래도 싼 맛에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며칠 동안 사용해본 아이폰 SE 3세대 후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둥이 분들이, 주둥이는 이 주둥이가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이에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주둥이 분들이 평소에 내 리뷰에서 어떤 점을 좋아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도 많이 봤는데 어려운 용어 쓰면서 스펙만 줄줄 읊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찐 사용 후기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알려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저의 리얼 찐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플한테 되게 드물게 가성비를 기대하게 되는 제품이 바로 아이폰 SE 시리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가성비라기보다는 가격은 저렴하긴 한데 확실히 현 시점에서 쓰기에는 너무 예스러운 과거로의 회귀? 우려내도 너무 우려내서 이거는 좀 심했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이폰 SE의 장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게 가성비가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렛츠고! 일단은 언박싱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상자를 딱 뜯고 처음 여는 순간이 진짜 기대되잖아요. 이거는 저렴한 아이폰이든 비싼 아이폰이든 다 똑같습니다. 정말 두근두근하는데요. 짜잔! 제가 가져온 색상은 미드나이트 색상인데 저는 완전 까만 블랙 색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블랙은 아니고 지금 딱 화면에 보이는 색깔, 완전 진한 다크 그레이 정도 색상이더라고요. 블랙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진한 차콜 색상 같은 느낌이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손에 들었는데 첫 느낌은, 와, 이거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장난감으로 잘 썼었거든요. 오랜만에 그거를 딱 손에 쥐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썼던 아이폰 13 프로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들 때마다 정말 무겁다. 제가 또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러기지 케이스 중에서도 정말 튼튼하면서 디자인이 예쁜 케이스잖아요. 러기지 케이스다 보니까 또 무게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 S22를 쓰고 있는데 얘가 확실히 얘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더 좋았는데 이걸 들다가 갑자기 얘를 딱 드니까 어머나, 너무 작고 가벼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쫙 뜯어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홈 버튼이죠. 제가 아이폰 SE 2세대도 사용을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홈 버튼을 딱 손에 잡으니까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를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업데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지문 인식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홈 버튼 정말 반갑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스럽다. 지금은 이제 홈 버튼도 굳이 풀스크린 아이폰으로도 마스크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홈 버튼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SE 2세대 때까지만 해도 와, 정말 페이스 아이디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홈 버튼이 오히려 편한 것 같다라고 아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세대가 나온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죠. 저는 이제 홈 버튼이 딱히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 언박싱을 하면서 지문 등록을 했고요. 지문 인식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이죠? 그냥 딱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오픈이 돼요. 이게 그리고 화면 크기가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2 미니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위아래 베젤이 더 있고 양옆에 베젤이 좀 더 두껍게 들어가 있는 건데 화면 크기는 사실 아이폰 12 미니를 쭉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작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게 화면 주사율이 얘는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이거든요. 화면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체감이 됩니다. 물론 아이폰은
120Hz 화면 주사율이 적용되기 전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갔기 때문에 엄청 크게 역체감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여러 가지 앱들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을 쓰니까 진짜 별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제어창 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쪽에서 내리는 건가? 아닌가? 이쪽에서 내리는 건가? 왜 안 나오지? 아 뭐더라? 막 이러고 네, 홈 버튼 있는 아이폰은 제어창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홈 버튼이 없는 아이폰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알림창은 뭐더라? 이제 또 헷갈려. 알림창을 여기서 내리거나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벌써 헷갈리고 캡처를 하려고 하는데 캡처 진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별거 막 이렇게 꾹 누르는 건가? 이거 막 눌러보다가 맞다. 홈 버튼이랑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게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과 없는 아이폰은 기본적인 조작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사용하면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잘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그냥 첫인상 자체는 미니랑 화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13%가 너무 무거웠는데 케이스도 끼우고 해도 굉장히 부담 없이 쓸만한 작은 크기의 가벼운 무게,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써보고 나니까 불편한 점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조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화면이 작기 때문에 미니 사이즈 아이폰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손으로 막 쓸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메모장을 들어가가지고 저는 지금 숙련된 미니 사용자로서 굉장히 오타가 안 나는 편이지만 이거 오타 안 나는 편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용하시면 오타가 더 많이 엄청나게 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사소한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뭐가 안 되냐면요, 노크온 기능이 없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어느 스마트폰에 노크온이 없냐고요. 이 톡톡 쳤을 때 켜지는 이 기능이 바로 노크온이거든요. 그래서 홈 버튼을 꼭 눌러서 깨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가 불편하냐?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홈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도하라고 떠요. 지문 등록을 한 손가락으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눌러서 화면 열려버려요. 나는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보고 싶은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다시 시도하세요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살짝만 누르거나 아니면 지문 인식된 손가락으로 그냥 열어버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크온이 없다는 점에서 진짜 울거먹을 만큼 울었구나. 정말 옛 것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세 번째, 맥세이프가 없어요. 맥세이프의 장점, 공중부양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시방식으로 무선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선 충전은 되지만 맥세이프가 없어서 안 붙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현 세대의 아이폰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레트로.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신경을 쓰실 부분이 바로 배터리일 거예요. 배터리는 전작 아이폰 SE 2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3세대는 최대 15시간 동안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고요. 아이폰 SE 2세대는 최대 13시간 동안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 비하면 동영상 사용 기준으로 2시간가량 사용 시간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밤 한 11시 정도까지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초기 설정하고 앱 계속 다운받고 영상도 보고 이것저것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이렇게 배터리가 닳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도면은 7시간? 정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배터리 잔량 한 80%일 때부터 한 7시간 정도를 25%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쭉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이렇게 꾸준히 계속 사용했으면 한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좀 더 게임을 즐기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결코 충분한 용량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뒤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거의 수평하게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요 아침 한 10시쯤부터 아주 완곡하게 이렇게 닳고 있는 부분 있죠. 네, 이때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저의 사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톡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사파리 쓰고 유튜브 좀 보고 노래 좀 듣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사용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가파르게 쭉 떨어지는 부분 있죠. 여기가 뭐냐? 원신을 플레이한 구간입니다. 급격하게 닳고 있죠. 한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75% 정도에서 한 18%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닳죠. 아이폰 SE 3세대를 두고 가성비다라는 말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프로세서 때문이었거든요.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것과 완전히 동일한 걸로 들어갔어요. 저렴한 가격,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성능을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아이폰 SE 3세대가 가성비 제품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원신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신이 이제는 키노트 행사하는데 성능 테스트를 하는 장면에 나올 정도로 이제는 게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능 테스트용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앉은 자리에서 2시간 8분으로 되어 있는데 리소스 다운받고 이러는 시간 제외하고 실제로 플레이한 시간은 1시간 반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플레이를 했더니 무려 1시간 반 만에 60%나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지금 이게 캡처된 장면이거든요. 이 당시에 14% 남은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원신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건 둘째치고 어쨌거나 저는 성능을 테스트하려고 해본 거니까 했을 때 진짜 프레임 드랍이 엄청 느껴지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버벅임 같은 거는 정말 일절 전혀 없었고 원활하게 게임을 잘 했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들은 정말 예스러운데 성능만큼은 진짜 좋긴 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기는 했어요. 물론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리면 당연히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오긴 합니다. 전작은 램도 3GB였어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GB를 더 넣어줬더라고요. 램은 4GB고 성능도 원신 플레이하는데 크게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제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루 종일 보조 배터리를 끼우고 다니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터리는 게임을 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무난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쓸만하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 유저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카메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의 화려한 디테일, 적어도 3개 이상 달리고 망원 줌이 막 이런 거를 원한다면 살 생각조차 안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입 아프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폰 SE 3세대는 광학 줌이 안 돼요. 디지털 줌만 5배 줌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쉽게 말씀드리자면 광학 줌은 실제 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카메라가 그만큼 당겨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의 디지털 줌은 당긴 거를 확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가짜 줌? 그래서 갤럭시 S22 플러스는 광학 줌이 3배 줌까지 되고 아이폰 13 프로, 13 프로 맥스는 3배 줌까지, 갤럭시 S22 울트라는 10배 줌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SE 3세대는 광학 줌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망원 카메라가 좀 필요하다 한다면 절대로 비추천하는 폰입니다. 그래도 이제 광학 흔들림 보정은 들어갔어요. OIS라고 하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흔들었는데 카메라 쪽에서 소리가 나요. 보통 OIS가 들어가 있는 폰들은 흔들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거든요. 화면이 막 흔들리잖아요. 이 흔들림을 카메라가 같이 흔들려주면서 덜 흔들려 보이게 찍는 기술이 바로 OIS거든요. 그 OIS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이제 와이드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12메가픽셀이고요. 동영상 촬영은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후면 카메라로 찍는 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혹시 브이로그 같은 거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면 카메라는 HD 화질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뭔가 브이로그를 찍고 싶거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교를 해서 보세요. 얘가 지금 아이폰 SE 3세대 안녕! 그리고 얘가 4K로 촬영하는 아이폰 13 프로 안녕! 잘 비교해서 보세요, 여러분. 전면 카메라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지금 4K 30프레임으로 찍고 있어요. 확실히 전면 카메라 화질은 아이폰 13 프로가 더 낫죠. 하지만 의외로 아이폰 SE 3세대가 아이폰 13 프로보다도 더 나은 점, 바로 색감이 13 프로는 너무 퍼렇게 찍혀서 사람이 좀 창백해 보이고 SE 3세대가 사람 찍을 때는 훨씬 색감이 따뜻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제가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인물 사진 모드인데요. 보시면은 사람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인물 사진 모드를 이렇게 켜도 아이폰 SE 3세대는 사람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아니면 인물 사진 모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리뷰했던 이 인스탁스 카메라를 한번 찍어볼게요.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진짜 인물 사진에 이 아웃포커싱이 주는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게 아쉬울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면은 찍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SE 3세대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점은 모든 게 좀 예스럽잖아요? 사진, 색감, 느낌도 좀 더 예전 아이폰스러워요. 진짜 몇 년 전에만 해도 진짜 확실히 인스타는 아이폰이다 라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왜냐면 대비감이 낮고 약간 물 빠진 색감? 부드러운 색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딱 그런 색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거울 셀카를 찍어서 보여드리면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SE 3세대. 아이폰 SE 3세대는 되게 색감이 따뜻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폰 13 프로는 뭔가 사진이 좀 차갑게 나와. 그리고 되게 색감도 좀 더 화사하거든요. 특히 이 얼굴 부분을 보시면 얼굴이 약간 따뜻하게 나온 게 SE 3세대고 13 프로가 조금 더 차갑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찍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거는 아이폰 SE 3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브제도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오, 색감이 진짜 달라요. 아이폰 SE 3세대가 약간 더 따뜻하게 나오고 아이폰 13 프로가 좀 더 차갑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을 당겨서도 사진을 찍어볼게요. 와, 색감이 진짜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달라, 색감이. 전 색감은 SE 3세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당겨서 찍었을 때 사진 품질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확대를 해보면? 오잉?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이폰 SE 3세대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 탈탈 털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사실 아이폰 SE 2세대는 2년에 한 번씩 나오기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바에는 차라리 3년에 한 번으로 하고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제품은 그냥 패스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긴 했죠. 공홈에서 보시면 64기가가 59만 원, 128기가가 66만 원인데 그래도 사실 아이폰은 싼 맛에 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아이폰은 싼 맛에 사는 건 아니죠. 말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아이폰 입문자라면 싼 맛에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아이폰을 입문하면 100%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로 입문하실 바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쓰세요. 얼마나 편해요. 페이도 있고. 지금의 아이폰과 프로세서 말고는 정말 거의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아이폰 시리즈에는 따로 또 입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문자에게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고 아이폰을 가지고 감성 사진 찍고 인스타 업로드하고 게임도 좀 하고 놀이용으로 쓸 이미 아이폰을 써본 사람한테는 서브폰 정도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밖에서 폰을 길게 사용할 일이 없는 좀 긴 배터리 타임이 굳이 필요 없는 학생분들한테는 저렴한 아이폰이기도 하면서 셀카나 인스타용 사진 찍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년만 더 기다리면 아이폰 14 나오거든요. 그때 보시고 넘어가더라도 13 미니로 넘어간다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세상은 알아 밤새 다독이던 너의 작은 바람 이제는 알아 자꾸 숨었던 숨기던